오로지 저희의 음악과 저희를 보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딱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그 사운드밤 촬영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아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지금 월요일에 컴백을 하고 일요일인데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운드밤 녹화할 때 앨범 전곡을 스포하고 가셨잖아요. 네. 혹시 그 이후로 PD님께 혼나시진 않으셨나요? 아, 그날 사실 PD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PD님은 저희 라이브도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팬분들이 공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모든 걸 대부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팬분들과 소통하는 어플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스포를 하면 끝나고 바로 연락이 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회사분들이 PD님한테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다행히. 그래서 안 혼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공개가 될 텐데 혹시 혼나시진 않으시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오히려 팬분들의 그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뭔가 한 소절 불러드리니까 윤희가 불러주는 트러블메이커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좋지 않나요, 피디님? 저희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컴백을 하셨는데 그 공백기 동안 월드 투어를 도셨잖아요. 맞아요. 그 투어를 마친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생각해보면 투어를 돌았던 게 조금 꿈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투어를 돌긴 했지만 활동은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서 투어를 끝나고 뭔가 조금 비공개 스케줄들만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느껴본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계속 느껴졌었거든요. 그 투어를 돌면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가보는 도시도 있었고 완전 처음 가보는 나라도 있었는데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래서 사람들이 음악으로 소통을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로지 저희의 음악과 저희를 보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딱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투어 동안 멤버들하고 기억나는 일환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멤버들이랑 스테이시 투어를 도는 거다 보니까 되게 쉬는 날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쉬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강에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멤버들이랑 그렇게 가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그래서 와,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그때 밥을 먹었는데 그 야외에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식사 잘 마치셨나요? 네,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어서 비둘기를 뚫고 그냥 먹었습니다. 스케줄은 최근까지 바쁘게 있었는데 음악으로는 약 1년 만에 컴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윤 씨 그동안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는지? 불안감? 뭔가 이 일을 하면 항상 불안이라는 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저희가 하는 일이 아이돌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이제 팬분들께 짜잔 하고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되게 좋다고 느껴도 뭔가 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앨범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도 사실 저희가 콘서트도 돌고 투어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백기가 꽤나 길었어서 팬분들이 과연 어떻게 느껴지실까?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온 컴백인데 과연 우리 그때 있었던 스윗들이 그대로 아직 계실까? 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쇼케이스도 하고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하이터치를 했거든요. 그때 딱 스윗들을 보면서 막 너무 반가운 스윗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들은 항상 활동을 하면서 점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스테이시 하면 라이브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혹시 그
라이브를 잘 하려고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세요? 평소에 저희 멤버들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라이브를 연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춤추면 그냥 노래를 하는 건 몇 번 계속 연습하다 보면 반복 연습으로 되지만 이게 춤추면서 노래를 한다는 건 뭔가 체력도 따라와야 되고 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아예 안무를 처음 배울 때부터 라이브를 계속 하면은 이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뭔가를 라이브를 잘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항상 핸드마이크를 들고 라이브 하는 걸로 항상 평가를 받았어서 뭔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레슨을 할 때나 그냥 안무 레슨을 할 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 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서도 라이브로 노래 한 소절 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번 노래가 저희가 되게 조금 그동안의 스테이시 노래들 중에서는 가장 쉬운 편이라 저는 그러면 제가 항상 트러블 메이커를 불러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색다른 걸 부르고 싶어서 그럼 오늘은 뷰리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록곡인데 난 마치 뷰리밤 like 뚜뚜뚜 뚜루루뚜뚜 너를 만난 순간 터진 내 밤 내 맘 어쩐담 이런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스테이시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준비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평소에 앨범을 준비하던 시기보다 두세 배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앨범에 수록된 곡이 일단 많아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녹음하는 곡도 많아지고 보여줄 수 있는 컨셉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번에 수록곡들이 정말 다 너무 좋아서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엄청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트레일러 영상도 다시 찍어보고 연기도 조금 해보고 했는데 그런 살짝씩의 변화가 이번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데 되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저는 사실 최애곡이 매일매일 바뀌는데 어떤 때는 트러블메이커가 좋다가 어떤 때는 거미베어가 좋다가 어떤 때는 뷰리밤이 좋다가 어떤 때는 파인드가 좋다가 페이킹이 좋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아까 뷰리밤 한 수를 했으니까 뷰리밤으로 가겠습니다. 이 노래가 은근히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퇴근하는 길에 차에서 난 마치 뷰리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혹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은근히 타이틀곡이 녹음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다른 노래들은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좀 해본 스타일의 곡들도 있고 되게 잘 맞는 곡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기계처럼 불러야 하고 약간 뚝뚝뚝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또 거기에 갑자기 셔플 리듬도 넣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타이틀곡을 녹음하는데 이번에 앨범에 팬송도 있잖아요. 네. 그 작사에 전 멤버분들이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파트 배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작사를 하는 파트는 사실 멤버 다 그냥 쭉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전달을 이렇게 저희 A&R 팀에 전달을 해서 A&R 팀에서 좋은 가사들을 골라 써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와 앨리스의 관계성이었어요. 약간 저희가 모자 장수고 스윗들이 앨리스라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뭔가 내가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응원해주는 그런 곡이었는데 뭔가 저희가 원하던 팬송의 느낌과는 살짝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뭔가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런 게 가장 컸는데 이
이 감정을 스윗들이 느끼게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보답을 팬송으로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어긋나지 않나 해서 회사에 말씀드려서 저희 이 부분을 가사를 조금 수정해보는 걸 어떨까요?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사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작사라는 게 사실 틀이 없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시처럼 쓸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말하듯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되지? 부터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3인칭으로 써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저는 제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들었던 부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궁금한 그 가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후렴을 가보자면 뭐 부끄럽다. 처음 공개한 거예요. 이거 멤버들한테. 약간 잔잔한 호수 같던 내 일상에 파도를 일으키며 들어온 건 너야. 머릿속이 나로 가득하다던 너. 약간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뭔가 내 일상에 스윗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특별해졌다. 나로만 가득하다던 네가 내 일상에 들어옴으로써 내 잔잔하던 호수가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가사를 담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참여하실 수 네, 있으면. 다음에 한번 또 드려볼게요. 앨범이 변화, 변신을 의미하잖아요. 혹시 윤 씨는 어떤 변신을 꿈꾸고 계신가요? 뭔가 이게 변신이라 함은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선망해왔던 저의 모습, 제가 그동안 원했던 저의 모습이 지금 이 앨범 타이틀에 뭔가 치키아이시 땡 이런 느낌의 모습? 뭔가 발칙하고 도도하고 시크한 이런 모습이 제가 데뷔 초부터 되게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변신보다는 제 원하는 제 이미지를 뭔가 완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 이 치키 아이시땡이라는 곡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내가 그동안 원했던 나의 모습을 한번 되어보자. 아주 저희 트레일러 필름과 딱 맞는 표현이죠. 그런 느낌의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스윗들 안녕하세요. 뭔가 갑자기 스윗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네. 저희가 이번에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오랜 공백 끝에 스윗들과 함께 활동을 다시 오랜만에 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우리 스윗들도 많이 기쁘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희가 항상 미니 앨범, 싱글 앨범만 내다가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많은 곡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스윗들이 골라 듣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모든 노래들이 너무 좋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곡들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모든 노래들을 다 스윗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윗들 사랑해요. 네, 그럼 슬레이트 마지막으로 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